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안 하겠다라는데 미국은 너희들 공격할 거잖아. 러시아는 공격 안 할 거라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공격할 거잖아. 이러면서 다시 한번 더 긴장감이 여러분들 생기기 시작하였고, 거기다가 최근에 블라드 너무 나대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주니까 끊임없이 액션을 취해야 된다. 끊임없이 금리 인상 더욱더 가열차게, 더욱더 우리 한번 인플레이션을 죽여보자. 이렇게 말하는 블라드 정신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문제는 맞지만 이 소비자들은 여전히 쇼핑 엄청나게 땡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비싸지지만 사실 임금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매출부터 성장률 다 올랐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쇼핑 마구마구 사고 있다라는 점, 경제는 불경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언더밸류드, 지금 이거 저평가다, 지금은 줍줍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캐시우드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더 개박살이 나면서 많은 분들의 눈에서 지금 눈물이 뚝뚝뚝 흘러내리고 있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3%가량이 떨어지면서 28달러, 이거 정말로 30달러를 넘기가 힘들다.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기차 섹터의 가격대는 정말로 매력적이다. 루시드 올해 마이너스 26%, 테슬라 마이너스 17%, 리비아는 마이너스 37%, 많은 전기차 종목들 대부분 지금 저점에서 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28일날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닝 전에 이제 루시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어닝 발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과연 루시드 어닝 전에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어닝 때 가이던스 피터 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다 들어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루시드의 가치를 안다라면 이런 타이밍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28일날 발표하는 거, 물론 딜리버리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가이던스입니다. 생산 가이던스입니다. 작년에 이제 기술력으로 한바탕 이제 전기차 섹터를 뒤집어 놨으니까 이번 연도 가이던스, 생산, 여기서 반드시 차질이 없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4분기 때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기관들이 루시드에 들어왔고 현재 물려있는 상태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같이 물려있다. 모건 스탠리고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고, 그냥 지금 4분기에 산 사람들 평단가 30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루시드가 전기차계의 애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루시드의 절친 베프,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욕하면서 루시드 주가를 모으고 있습니다. 루시드 16달러를 외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지분율을 높이는 모건 스탠리, 이거 완전 츤데레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순수 전기차 기업이라고 말한다라면 여기 보이시는 세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EV 테크놀로지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모델 3로 전기차 침투율을 가장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시드가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이제 품질이 더 좋은 이런 럭셔리 차량으로 어떻게 시장을 지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충분히 모아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드 에어의 진검승부, 드림 에디션은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퓨어 제품 7만 달러 전기차, 여기서 루시드의 배터리 효율성, 가격을 다운시키는 기술력, 결국 올해에 루시드 에어 퓨어 제품으로 한 번 더 럭셔리 시장을 열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시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분들은 결국 루시드가 테슬라의 하이 퀄리티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국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매집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커질 만한 이런 포텐셜이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주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성장주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말고도 포드, 제너럴 모터스, 뭐 폴스타, 토요타, 중국에는 비아디, 니오, 샤오펑, 지금 전기차 경쟁률은 어쨌든 굉장합니다. 지금 소니부터 팍스콘, 이런 기술력도 없는 기업들도 우리도 전기차 만들 거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결국 저가형 전기차까지 얼마나 시간을 빨리 당길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생산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SUV 그래비티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런 리스크를 껴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성장주 투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 문제없이 여러분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점유율 1등이고, 그런데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오너 리스크,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전기차라는 게 이게 정부 주도하에 일으키는 사업이고, 자율주행도 이런 법적인 부분 때문에 정부 기관이랑 사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SEC가 조금 뭐라고 하면 자꾸 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정부 기관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싸우고, 이러면 이럴수록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계속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이제 테슬라 뭐 자동차가 되었던 이제 자율주행 부분 계속해서 조사 들어가고, 사실 이런 부분 일론 머스크가 조금 약간 엎드려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만 조금 죽이고, 이러면 조금 협력하는 자세를 나간다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계속 싸웁니다. 계속 정부한테 개기고 있는 입장이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통안전국에다가 펀 폴리스라고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이러면 이럴수록 조사는 더 들어올 것이고, 지금 미국 이제 민주당 이제 정치인들, 그 다음에 도로교통안전국, 그 다음에 정부 기관, 뭐 바이든, 지금 자꾸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 전기차 자율주행 사업을 하는 기업의 오너는 정부랑 반드시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주행거리 때문에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자국 자동차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이렇게 테슬라 같은 기업한테 태클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오너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정부 기관들이랑 계속해서 척을 지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지내면서 해야지, 나중에 FSD를 돌리려고 해도 결국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라고 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납작하는 상대가 있으니 시진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이 되었던 다른 정치인들 계속해서 맞받아치지만 이 중국만큼은 어쨌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1위 아닙니까? 가장 큰 시장이고, 중국에서만큼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잘 지낸다라면 테슬라한테는 분명히 이점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일론 머스크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부분 로봇택시는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았고, 결국 돈을 먼저 버는 부분은 역시나 물류트럭입니다. 여러분들, 웨이모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웨이모 외에도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물류트럭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셔틀, 그 다음에 나중에 로봇택시. 그렇지만 로봇택시가 수익으로 진입을 하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남았지 않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스케일링이 돼야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도시 확장 속도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겠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산 담당자를 새로 뽑으면서 결국 집중하는 것은 물량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생산. 현재 루시드랑 리비안은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이고, 대표적인 내연기관차의 럭셔리 벤츠는 최근에 전기차를 계속 이제 개발을 합니다. EQE63, EQE73, EQE 뭐 83이 나오든 93이 나오든 103이 나오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테크놀로지를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전기차 구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차를 못 사는 이유 도대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기차 구매자들의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주행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전기차를 모는 분들, 조금 이제 외곽 거리로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기차 충전소 어디 있나? 이거부터 검색을 합니다. 이만큼 주행 거리, 현재 전기차 구매 가장 신경 쓰는 거 주행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 루시드 에어라는 차량이고, 전기차 구매를 망설여지는 이유 두 번째, 역시나 충전소가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서 빨리 많이 깔아주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전기차 시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그렇게 여러분들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살만한 전기차가 별로 없고, 이제 괜찮은 전기차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의 경쟁이 시작된다라는 점이고, 사실 저는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너무 비싸다. 내연기관차랑 비교해서 성능적으로 비교를 해도 지금 전기차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한 기업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고, 그런데 가격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성능을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낮추는 거 아닙니다. 현재 소형차는 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역시나 배터리 효율성입니다. 이 부분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이고,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루시드 에어라는 차량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기차가 중요한 것을 아시겠지만, 이거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기차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 루시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포드가 전기차를 만드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신 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이라는 것은 언제든 급속도로 다가오는 것이고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일 수가 있다면 전기차 섹터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됩니다. 최근에 루시드 주가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루시드 주주분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미국 주식이 안 좋은 것이지 루시드는 계속해서 스튜디오를 확장시키면서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